안녕하세요, 하비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동안 저에게 슈퍼커브는 연비 좋고 튼튼하고 어디든 데려다 주던 최고의 실속파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더 인생, 즉 라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는데 바로 기변병이죠. 이 기변병은 불치병이라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변을 해야 비로소 해결이 되겠죠.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 결국 잘 타던 커브를 떠나보내고 태어난 지 10년도 더 된 2016년식 베스파 스프린트 125 아이겟 중고를 드렸습니다. 실속 앞에서 낭만은 없다지만 반대로 감성 앞에서 효율 따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감성 찾아 들여온 베스파의 현실은 처음부터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 속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잡소리, 결국 외관만 다듬으려던 계획을 접고 엔진을 아예 내리는 대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주명차 슈퍼커브를 보내고 가져온 이 베스파가 어떻게 엔진 오버홀을 거쳐 다시 태어났는지, 그 매콤달콤한 리스토어 풀스토리와 주행 소감을 지금 공개합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리는 슈퍼커브를 왜 팔고 손 많이 가기로 유명한 베스파로 가셨나요? 물론 커브의 실용성과 극강의 연비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베스파 특유의 강철 모노코크 바디가 주는 묵직한 안정감, 그리고 오랜 세월 원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매끈한 디자인은 클래식 그 자체죠. 베스파를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손에 닿을 수 없던, 돈 한 푼이 궁하던 젊은 시절 베스파를 오마주한 소위 짭스파 중국산 스쿠터를 타고도 행복해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어떤 연식이 좋을지 살펴보기 시작했고 예산과 효율성 사이에 최적의 연식과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2016년식 베스파 스프린트 125 아이겟 ABS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6년식은 신형 아이겟 엔진과 전륜 ABS가 적용된 시점이라 구형 3V 엔진의 진동과 소음은 작고 안전성과 편의성은 갖춘 딱 합리적인 연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식 베스파 스프린트는 2년 주기의 환경 및 안전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소모품만 잘 관리해주면 검사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하지만 감성의 베스파를 소유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차량을 인수 후에 엔진 내부의 이상 소음을 확인하고 센터 사장님과 상의 끝에 결국 엔진을 아예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뜯어본 엔진 상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캠체인 텐셔너 로드가 한계치까지 튀어나와 있었고 톱니처럼 군데군데 이빨이 튀어나온 캠체인에 가이드가 갈려나가서 그 파편들이 오일 스트레이너 망에 고착되어 있었죠. 흡기 밸브는 헤드를 치고 엿가락처럼 휘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엔진이 사망할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파츠 상점을 샅샅이 뒤져서 신품 순정 부품을 공수해 왔습니다. 캠체인 세트 및 텐셔너 신품 일괄 교체, 마모된 캠체인 가이드 교체, 스트레이너 세척, 가스켓류 세팅 및 엔진 오버홀. 커브는 기름만 넣고 탔는데 내가 괜히 베스파를 가져와서 엔진 오버홀까지 하고 있구나 싶어 현타도 왔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길로 하나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요. 엔진 오버홀을 마친 베스파 스프린트의 실제 느낌은 어떨까요? 슈퍼커브가 가볍고 경쾌하게 툭툭 나간다면 베스파는 모노코크 자체 덕에 도로를 묵직하게 깔고 나가는 안정감이 일품입니다. 12인치 휠과 ABS 덕분에 시내 제동 시의 안심감도 훨씬 높고요. 연비는 리터당 50에서 60km를 찍던 커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버홀을 마친 아이겟 엔진 기준 실연비 28에서 35km 정도를 보여줍니다. 즉 8리터 연료 탱크를 채우면 200km 이상을 충분히 달리니까
데일리와 주말 교회 라이딩용으로 아주 훌륭하죠. 자, 지금 시간이 6시 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성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가고 잘 서고 만족스럽습니다. 얘한테 딱히 엄청난 운동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기통 125cc의 작은 스쿠터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속도는 쭉 당기면 한 100km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계기판상 속도는 100km, 그리고 GPS 속도는 뭐 대략 한 95km 어간 정도 되겠죠.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엔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거의 사망 일보 직전의 베스파 스프린트였는데 2주가량 엔진을 내려가지고 천천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작업이 잘 완료가 돼서 지금 끌고 나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속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100km를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렇게 100km 정도 나오죠. 여기가 아주 야트막한 내리막인데 내리막 버프를 받으면 100km를 약간 넘기도 하고요. 슈퍼커브하고 이제 체감상 비교를 한다면 슈퍼커브는 그야말로 굉장히 직관적인 바이크였다. 속도에 맞춰서 기아 단수를 변속을 하고 그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한다면 뭐 대부분의 스쿠터는 마찬가지예요. CVT 방식의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간다. 땡기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 오른쪽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 양쪽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뒤는 드럼 방식, 앞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ABS가 채용이 돼 있어요. 제가 2016년식 베스파 스프린트 이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스파의 3V 125 엔진에서 아이겟 엔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겟 엔진입니다. 출력도 근소하게 차이가 있고 굉장히 놀라운 정숙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성과 연비 향상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스파는 그런 것 같아요. 수리비도 한번 고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전부 다 프레임이 아니라 철판떼기로 외장 카울이 돼 있어서 한번 넘어졌다 하면은 공림이나 견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하러 이런 걸 타냐, 수리하기도 번거롭고. 근데 타보니까 알겠어요. 타보니까 달리는 그 자체로 풍경이고 낭만이고 감성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 나이 먹고 무슨 풍경이고 낭만이고 감성, 이 나이 먹었으니까 풍경, 낭만, 감성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뭔 개소리야? 좋아요. 좋고 일단은 슈퍼커브에 비해서 울컥거림이 전혀 없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스프린트 모델 같은 경우는 12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노면을 걸러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조금은 더 낫다. 이런 터널을 지나갈 때 칼국수 도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슈퍼커브 다닐 때는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뭐 칼국수 도로에 바퀴가 끼일 일은 없지만 바퀴가 좌우로 요동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슈퍼커브 라이더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미쉐린 시티그립이나 그런 것들로 바꾸면 좀 나아진다. 뭐 순정 타이어는 진짜 헬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여름철이라 앞에 윈드스크린을 제거하고 있지만 사실 베스파의 순정 윈드스크린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면서 방풍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머리 높이 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정 스크린을 장착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굉장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단점은 순정 스크린 자체가 뭐 한 30만원 돈 하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의 순정 파츠들이 그렇게 비싼가 봐요. 이 베스파 뒤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순정 탑박스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생겼지만 저 탑박스도 뭐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장이며 엔진이며 기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싹 고치고 나서 지금 타는 느낌은 굉장히 좋다.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는 외발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와인딩 코너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응의 문제 같아요. 적응의 문제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달리면서 적응해 보니까 이렇게 고속 와인딩을 할 때에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있어요. 얘는 좋은 게 이 안에 밑에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뭐 10년 전인데도 그런 걸 갖다가 딱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USB 단자에서 바로 전원을 빼서 쓸 수 있다. 이 정도 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전국 일주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고요. 오늘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베스파를 타고 한번 시내 주행 위주예요. 자, 출발합니다. 가볍고 좋아요. 부드럽고 스프린트 이름답게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날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행할 때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나면 뭐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베스파가 이쁜 쓰레기다, 운동 성능은 최악이다, 뭐 볼 거 없다, 그래도 그냥 좋아요. 아주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듯한 느낌. 저도 마찬가지로 베스파의 아류작인 그 아르떼 125를 제 아내를 태워볼 생각으로 신차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바이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실용적이고 좋긴 하지만 결국엔 뭐다? 베스파 짭이다. 그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모양은 흉내 냈다고 하더라도 피아지오사에서 그 최초의 원형에서 변경이 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 디자인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클래식이고 전통이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감성이라는 거죠. 감성. 그 감성의 한 조각을 한번 저도 느껴보고자 이 베스파를 드리게 된 거고요. 뭐 새차 느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새차와 비교를 해도 결코 꿀리지 않는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이들링도 굉장히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군데군데 까짐이라든지 뭐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은 그 색상 코드에 맞춘 색을 조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끈합니다. 매끈한 상태고요.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광이 납니다. 보이는 부분은. 경고등이 정차 시에는 깜빡깜빡 하다가 주행 중에는 꺼집니다. ABS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연비도 제법 좋은 것 같아요. 사실 125급에서 저는 뭐 35 이상만 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슈퍼커브 연비가 워낙에 미쳐서 걔는 정말 조금만 컨트롤해도 50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125급 스쿠터에서는 뭐 35 이상이면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는 나와주겠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어제도 타고 했으니까 한 칸 달았어요. 네, 풀로 충전 주유하고.
자, 연비왕 슈퍼커브를 보내고 시동조차 불안했던 베스파를 가져와서 엔진을 내리고 닫고 조이던 시간들. 효율과 가성비로만 따지면 미련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장인의 기술을 빌려 다시 살려낸 이 베스파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의 만족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낭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스파 리스토어와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베스파를 타고 많은 추억과 낭만 넘치는 모험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알찬 모터사이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